2022년 3월 10일 오후 6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은 끝났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패배를 시인하고 당선자 윤석열에게 이렇게 패배를 시인하고 청와대에서도 청와대 대변인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축하하고 민주당 그 지지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제 한 6시 45분경에 부산시 서구 개표하는 곳에 부산 대신 초등학교 강당이었죠. 거기 가서 한 12시 조금 전까지, 한 11시 전까지 있다가 이래 왔습니다. 참관을 하고 왔는데, 참관하는 거는 제가 어제 처음 했습니다. 총선 때는 내가 참관을 그때 못하고, 그때는 내가 그때 회사에 일을 한다고 4월 15일인데 4월 15일 날 출근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사전 선거를 하고 출근하고 가서 보니까 회사 일이 막 한 20일, 한 20 며칠 만에 갔거든요. 그래 가니까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회사에서 퇴근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잤습니다. 4월 15일 날 밤에. 그래서 개표 참관은 못했는데 그때 찍어놓은 그 영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 보는 것은 보니까 이제 사전 투표지를 먼저 이제 열었는데 개표를 했는데 거의 1번 아니면 2번이었어요. 거의 1번 아니면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표를 진짜 찾아보려고 하니까 진짜 찾기 힘들더라고요. 거의 막 이렇게 펼쳐가지고 쫙 펴는데 보면 거의 1번 아니면 2번, 1번 아니면 2번이고 정말 가뭄에 콩나듯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하고 심상정이는 그렇게 아주 드물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제 내가 직접 보았고 좀 이따가 이제 본투표도 열어보았는데 본투표 역시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리고 오늘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한숨을 아마 내가 좀 헤아려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내뿜는 한숨 소리를 내가 아마 거의 하루 종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헤아릴 수는 없고요. 아침부터 조금 전까지 한숨을 거의 하루 종일 내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숨을 내쉬었느냐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2020년 4월 15일이니까 아마 2년이 다 돼 가잖아요. 한 2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또 내가 총선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총선이 끝나고 차기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될 때까지 즉 나는 이제 어제까지죠. 어제 당선되리라 얼마 전까지만 생각했으니까 하여튼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니까 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슨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루에 뭐 특히 20대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자살하는 사람 중에 많이 차지한다니까. 시집도 못 가고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또 하루에 또 그렇게 자살을 시도한다 해가지고 다 죽는 것이 아니고, 뭐 미수에 그치는 사람들이 뭐 또 한 80% 정도.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자살을 하겠느냐고요. 그리고 또 자살해가지고 또 실제 목숨을 잃게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아파오더라고요. 그때 2년 전에. 그래 정말 그 국민들이 국가 그 당시에는 혁명배당금당 우리 그 후보들을 지지를 해서 한 정말 150석 정도 이렇게 넣을 수만 있게 했었더라면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프던데, 또 많은 그 뭐 미혼모들이 생활 보죠. 그러니까 뭐 아기를 낳아가지고 기를 능력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태어난 아기를 그냥 뭐 보자기에 싸가지고 어디 뭐 참 말하기가 참 민망스러워서 더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놔둬가지고 영아가 얼어 죽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혼모는 그냥 뭐 영아 살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다 그 정치를 잘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정치를 잘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게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허경영 총재님 국가혁명배당금당인데, 그 국민들이 그 선택을 안 하니까 그 동안에, 근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생활고로 그 이혼도 하게 되고 참 어렵게 살았느냐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생각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프던데, 오늘은 또 하루 종일 또 한숨을 내신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정말 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친아버지,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서 한량없은 그 자비스러운 그 사랑과 자비로서 모든 국민의 그 관원상제를 다 챙기시고 모든 국민에게 7수의 식수와 무농약 식품을 이제 무농약 식품으로서 무농약 식품, 그리고 유기농 재배 작물로 해서 식품과 식수를 이렇게 국가에서 책임질 정도로 이렇게 국민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허경영 총재님께서 조만간에 곧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겠지만은 그 동안에 거기 뭐 몇 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선거가 이제 곧 일어나는데 재선거를 하게 될 것인데, 거기 뭐 2달이 될지 넉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그거는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빠른 시간에 그 재선거가 오면 좋겠는데, 그 재선거를 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취임하실 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고통을 겪을 걸 생각하니까
정말 하루 종일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참 양심이 연탄처럼 새카만 사람이 이렇게 당선이 돼 가지고 그 뭐 서울의 소리를 보니까 범죄 부부잖아요. 이런 사람이 언연히 텔레비에 나와 가지고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정말 그 고역이라고요. 물론 뭐 윤석열 씨나 자기 부인 김건희 님이나 뭐 보면은 뭐 큰 틀로 보면은 나와 한 몸이죠. 천지는 나와 한 몸이니까. 그러나 큰 틀로 보면 나와 한 몸이죠. 그 말도 맞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양심의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면은 또 인간으로서 참된 길을 걸어왔다고 할진데,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보고 대선 후보 그 포기를 하고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그 발언을 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었다 이 말이에요. 뭐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뭐 장제원이 뭐 신명을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하여튼 권성동이 이런 사람들 또 설칠 것을 보니까 정말 목불인견이라고, 그것을 좀 보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아니 텔레비에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이 자주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와서 설치는 걸 또 보는 것이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재선거가 이어진다는 그런 말이 이제 그 얼마 전에 듣고 이래서 나는 최소한 한 15%는 되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5% 최하. 그래서 총재님께서 비록 이제 대선에는 이제 졌지만은 한 3위, 그러니까 이재명 또 윤석열에 이어서 최하 한 15% 지지를 받게 되면은 그거는 아주 빅뉴스가 되니까 제도권에서도 이제 무시하지 못하고 상당히 그 뉴스가 이제 계속 비춰주게 돼 가지고 총재님께서 재선거 하실 때 좀 유리한 고지에 오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뭐 한 0.8% 정도 그 정도 되니까 뭐 1%가 안 되니까 저작년 총선에 21대 총선에 우리 국가 혁명 배당금당이었죠. 그 당시 후보들이 받은 그 퍼센테이지하고 거의 비슷한 것을 받았을 때에 상당히 충격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숨을 많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뭐 한 77% 정도 이렇게 투표를 한 것 같은데, 한 2% 정도는 투표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보았으면은 또 투표를 했었을 건데, 그렇게 못 알아본 그것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또 투표를 한 사람들, 이재명이나 윤석열한테 찍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48%, 47% 같은 거의 95%인데 이 국민들이
너무 언론에 이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언론 방송에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제대로 보고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투표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시사저널 같은 거 보면은 총재님의 그 지지율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40% 이런 정도 되는 것은 시사저널에 들어오는 사람 같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튜브를 보고 사회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허경영 총재님의 그 천재성 또 위대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 뭐 일반 분들은 커진 그 지상파 3사 종방 이런데 노는 것에 끌려가지고 그냥 마취를 당해가지고 1번 아니면 2번 이런 찍는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해 나가는데 거기에 이끌려서 그렇게 투표를 하게 되니까 그런 또 사회 현실이 너무나 또 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하루 종일 뭐 한숨을 엄청 쉬었습니다. 네, 영상 기록을 남겨봅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말이 있는데 총재님께서 젊은 청년들과 사진을 많이 찍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사진 찍으면서 찡그리는 얼굴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데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생각하니까 취업 걱정, 군대 걱정, 결혼 걱정, 결혼해가지고 또 애를 너무 많이 하고 이런 사회에 이런 대한민국 구조에 이런 언론, 썩어 빠진 언론, 썩은 검찰, 썩은 정치세계, 썩은 교육계 모든 것이 참 헬 지옥 같은데 이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할 수가 있느냐고. 차라리 참 살다 보니까 참 멋진 아이고 뭐 어제는 또 내가 김부선 TV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는 뭐 항상 모든 것을 총재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내가 늘 생각하고 말하고 또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그 이재명 이제 후보를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상당히 그 좋게 평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난 늘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김부선님의 이제 주장이죠.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재명 씨하고 2007년도죠. 2007년도 그때 17대 대선이 있을 때 막 그 정도 때 만났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나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김부선하고 이재명이 김부선의 말 그대로 김부선님의 말 그대로 이 주장대로 맞다면은 누구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까 이 생각이 내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모든 것이 다 궁금하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어제 그 김부선 TV를 보니까 자기가 그 상세하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허언증 환자라고 뭐 그 당시에 이재명을 엄청 지지하는 이동영 작가라든지 김성수 씨라든지 또는 또 몇 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주장을 내가 듣고 과연 나도 이제 허언증 환자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영하 변호사가 이제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김부선 씨를 찾아가서 이제 설득을 하고 그래서 김부선 씨가 그 중앙일보 기자인가 그때 그 앞에서
자기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무한 질문을 뭐든지 해라. 그럼 자기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기자회견 한 것이 한 1시간 정도, 1시간짜리가 있어요. 그거 듣고, 그 다음에 김부선 TV라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최근에 만들었더라고. 그것을 동영상이 한 2개가 이제 있어서 그걸 좀 다 듣고 이래 보니까 정말 그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뭐 온유로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여자의 눈에 눈물을 하면은 뭐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나겠죠.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뭐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그것을 본 사람은 거기서 마음이 엄청 그 뭐 한 1%가 안 되잖아요. 윤석열하고 차이가 거기서 한 28만 표 정도 차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에서 지지해서 바꿨거나 떠났다고도 할 수 있겠더라고.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느끼고 변덕사이라고 어떤 이익을 볼진데 어려운 것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대통령직이 어떤 이익이라고도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민에게 무한 봉사하기 위해서 놓은 거단 말이에요. 거기가 무슨 이익된 자리냐고. 거기 자기 명예 가오 세우는 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무한 봉사, 욕심이 하나라도 없고, 욕심이 있다면은 공유,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그런 마음 하나,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런 과거가 있다면은 정말 뉘우치야죠. 참여하고 정말 잘못됐다, 참여하면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모든 공직에서 뭐 사퇴하든지 국민에게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한 여자에게 내가 참 못쓸 짓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바른대로 말을 하는 것이 낫죠. 이재명 씨와 김부선에 대한 그런 것도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남자가 말이에요. 뭐 남자는 뭐 XY고 여자는 XX니까 Y는 한쪽 구퉁이가 모자라잖아요. XX 같으면 8등분인데 남자는 XY니까 7등분이니까 한 쪼가리를 찾기 위해서 항상 여자들에게 이제 눈을 이제 둔다, 이제 누구 말도 치근덕거리기도 한다, 뭐 이건데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이 잘 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잘 되도록. 그렇게 할 텐데 그 사람이 진정 잘 되도록 칠성경도 읽어주고, 칠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수명이 좀 길어지고 또 모든 복락이 있으라는 뜻이에요. 잘 되라고 하는 축복을 해주는 그런 경이에요. 칠성경, 칠성열애, 대제군, 북두구진, 중천대신, 상조건걸, 하부권륜, 조리강기, 통제건걸, 대개 탐남, 문곡금은, 녹전염정, 무곡파군, 고상옥항, 자미제군, 대주천재, 세인미진, 하재불멸, 하복부진, 문왕증기, 내야바신, 청강소지, 주야상륜, 속거소인, 그 상대방의 간지를 넣어줘요. 그 상대방이 임자생 같으면은 임자생 누구누구, 임자생이라니까 그 김건희, 윤석열의 처가 임자생이거든. 임자생 누구누구, 또는 개축생 같으면은 개축생 누구누구, 호도구려, 원견전의 영보장생, 삼태어정, 육성복생, 생아양아, 호아, 형아, 효신인, 괴작관행, 하법표, 존재극거, 여울영사파. 그리고 그분의 또 자녀가 있을 수가 있잖아. 유부녀 같으면은 그 자녀들의 간지를 또 넣어가지고 또 읽어주고, 그분의 어머니가 있을 수 있잖아. 그 어머니도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라는 그런 칠성경을 읽어줘야 된다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거야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꽃을 보고 예쁘다 그러면 예쁜 것을 느끼는 것은 읽을 수가 있잖아. 그거 거기 무슨 죄가 아니잖아. 그거. 근데 그 꽃을 꺾으면 되는가? 그건 안 되잖아. 그런 마음이 돼야 되죠. 말이 옆으로 갔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제 제 2라운드가 이제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풀릴 것인가. 그 1960년 3월 15일 날 이제 부통령 선거가 있었고, 부통령 선거가 대통령 선거나 거의 다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나이가 86세였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86세 같으면 노령인데 그 당시로는 엄청난 연세가 많았다고. 그러니까 86세에 이제 사선에 도전했으니까 잘못되면은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으니까 그 정도로 부통령, 그리고 그 당시에 조병옥 박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통령 선거에 목숨을 걸었는데 자유당에서 너무 지나치게끔 이렇게 부정선거를 했다. 하늘이 벌을 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정확하게 이제 새로운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삼선 개헌해가지고 세 번째 임기가 끝나고 1960년대에 그때 이제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네 번째 대통령이 되려고 하던 그 찰나라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라고. 지금 윤석열이처럼 지금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잖아. 그렇고 이기붕도 마찬가지라고. 당선자 신분이었는데 당선되고 44일째 되는 날에 전부 다 일가족이 다 그렇게 죽었다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 뭐 서울의 소리에서 밝혔다시피 범죄인 후보 아니냐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또 기타 뭐 윤석열의 5대5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모신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뭐 이런 이재명 씨도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비호감이 많은 대선에 어째 국민들은 1번, 2번을 찍느냐고. 허경영 총재는 왜 그래 못 알아보느냐고. 모든 국민에게 1억 원을 18세 이상 준다는 것이 그렇게도 안 믿기지는가? 속고만 살았나? 이야, 결혼하면 3억 준다는 걸 그렇게도 실감이 안 나던가?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국민들은 95%가 그렇게 딴 사람을 찍었느냐고. 이렇게 흠이 많고 비호감이 많은데 TV 다같이라고 이분이 보니까 유튜브를 내가 오늘도 2번째 들었는데 이분이 상당히 말을 또 바르게 하는 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점도 있고 이래요.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빵점이더라고. 빵점은 정도는 아니고 대천재다. 천재다. 이 정도까지 하는 거 보면 한 10점은 줄 수는 있는데 90점은 모르죠. 자기가 뭐 똑똑하게 말은 뭐 똑똑하게 하더라고. 똑똑하게 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 누가 되든지 간에 똑똑한 데 대해서는 내가 놀랐어요. TV 다같이라고.
어제 뭐 8일날 3월 8일날 자기가 동영상 올려놓은 걸 있는데 그 1시간 조금 넘어요. 그걸 보니까 윤석열이가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되는데 됐다 하더라도 되게 윤석열이가 이제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탄핵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민주당하고 통합 정부를 세우자 이래가지고 뭐 또 윤석열이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금태섭 같은 저기 저 민주당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이제 그러니까 뭐냐고 내각제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뭐 공고한 세력을 이제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각제를 해가지고 이제 내각제를 하기 위한 어떤 뭐 국민 투표가 된다든가 아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하고 짬짬이가 돼가지고 이제 내각제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끝이라 그러더라고. 그거는 희한하게 알더라고. 그 사람 희한하더라고. TV 다 같이라고. 기똥차게 알더라고 누구 말대로.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천재라고나 하는데 뭐 돈을 이렇게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뺨 맞을 짓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100가지 아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기똥차게 알아맞추는 거는 한두 개가 있으니까 내가 놀랐습니다. TV 다 같이라고. 과연 이제 내가 취임하는 것을 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을 겪을지 안 겪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그 정신이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려면은 그 참 진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원자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원자탄 나오기 전에는 암만 설명해도 뭐 사람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냥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무기였죠. 1945년에 터뜨렸던 그 무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터뜨리니까 도시가 하나 없어져 버렸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기가 이제 터져버리고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지금 하나 우리 대한민국 이번에 그 1번, 2번 찍은 사람들,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한 사건이 하나 터져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미국에서도 안 터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소아성애자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들, 그거는 거의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제 힐러리가 피자 게이트 했다는 거, 또 앱스타인 이 섬에 이제 이렇게 클린턴하고 저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갔죠. 그 섬에 가가지고 소아성애 그거를 했고, 빌 클린턴, 빌 게이츠도 거기 자주 가서 이제 자기 부인하고 이혼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죠. 하여튼 그런데 그것이 지금 쉬쉬하면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이런 상태인데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범죄상 그 수많은 그 어린애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아성애를 하고 아드레노코린이라고 하는 그런 참 해춘을 하기 위한 뭐 불로장생을 한다거나 뭐 하여튼 자기 몸에 이제 좋은 것을 좋은 그 약품을 그 만들기 위해서 어린 애들을 이렇게 놀라게 해가지고 거기서 피를 축출하게 해가지고 애를 죽이고 한 그런 사건들,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그 정치인들, 이런 것이 이제 밝힐 때가 안 됐나 이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4.15 총선에 대한 부정. 이번에 그 TV 다같이가 기똥차게 알아맞춘다는 거 하는 것이 뭐냐니까, 지금 이번 그 3월 9일 대선 전에
미디어 이제 주요 언론 방송에서 부정선거를 이렇게 들먹거렸다는 말이야. 들먹거렸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4.15 총선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그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제 당선됨으로써 부정선거라는 말을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한다. 이제 이건데, 뭐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뭐 공병호 씨 이야기 들어보면 그랬는데 조금 적게 해가지고 졌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여하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래 해볼 때에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허경영 총재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됐느냐.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는다 또는 뭐 내각제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진짜 쑥대밭이 되고 엉망진창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겠느냐고. 우리나라는 국군 자체가 전 세계를 리드해 나갈 만한, 리드를 해야 될 그런 사명을 받은 그런 민족이고, 또 그러한 지리적으로, 풍수 지리적으로 그러한 위치에 있고, 인류 문화사적으로도 보아도 한 번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셔가지고 전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될 그러한 그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에 허경영 총재님이 반드시 재등장을 해서 재등장을 해야 되는 것이 순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 터져야 된다고. 그것이 뭐 미국의 그 내나 딥스테이트 세력들에 있었던 그런 문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지. 그게 4.15 총선에 대한 부정. 여하튼 이런 것이 이제 언론에 이제 도배를 해야 된다고. 유튜브 가지고는 되지도 안 하고, 일반 국민 대부분들은 그냥 기존 지상파 3사에 나오는 방송, 그리고 종방에서 나오는 방송, 그걸 보고 움직이니까 거기서 심하게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10일 오늘부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TV 다 같이도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 그거는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그 내각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이가 이제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할 거 아니에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3월, 4월, 5월, 6월 한 넉 달간은 고통스럽지만은 저런 장제원이나 권성동이 같은 쓰레기 같은 내와 한 몸이지만은 그런 참 똥파리 새끼들 말이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뭐 한 자리 하려고 찾아온 그런 사람들, 그걸 봐야 되는 것이 참 고통 또 고통이단 말이야. 그걸 참아야죠. 참고 견뎌내야 되죠. 정치인이란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국민들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국민들의 것을 착취해 먹으려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썩은 대한민국 판으로 진짜 완전히 혁명을 해서 모든 면에 다 갈아엎어 버려야 된다고. 근데 그게 원래 운이 그렇게 갈아엎을 운이란 말이야.
그리고 허경영 총장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될 그런 분이니까 제 선거는, 제 등장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고, 온 국민들은 유튜브 가지고 안 되고 기존 지상파 3사와 종방에서 엄청나게 계속 방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뭐 있으리라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흥미진진합니다. 총재님 말씀이 이제 또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내일 지나면 모레 또 토요 강의 때 또 주요한 말씀을 하실 거고, 또 정말 이것이 가장 또 드라마틱하다, 반전이다 그랬으니까 정말 반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그 이기붕 일가들이 자기가 이제 부통령이 당선되니까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기는 이제 부귀영화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작은 무슨 시작? 다 뭐 가족 일가족이 다 죽게 되고, 하늘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만두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박첨지 3대 홍두건이라 해서 18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듯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그 신인 허경영 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 솟아오르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부터는 진짜 반전이 일어난다고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재밌는 구경은 이제부터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까 뭐 우리 내 공장장하고 말이에요, 그 50만 원 내게 해가지고 내가 50만 원 벌써 줬지. 2월 28일 날 주고, 허경영 총장님께서 대통령 되면 이제 나는 그 50만 원씩 걸어놨으니까 이제 100만 원 내가 가져오기로 했는데, 내가 이제 졌으니까 이제 뭐 더 받을 건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반전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0.8% 뭐 7% 가지고 이제 소용없다. 이제는 뭐 아무 이제 그는 뭐 네가 하는 말은 이제 믿을 수도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참 진짜 형편없이 돼버렸죠. 과연 그래 되겠느냐고요. 반전은 이제부터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말이에요. 정말 재밌는 구경이 이제부터 일어난다. 이래 봅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 말이야. 범죄 부부가 대통령이 되고 당선이 되고 그 옆에 온갖 똥파리 같은 새끼들 말이야. 그런 놈이 뭐 비서실장을 하고 유부녀를 희롱하는 그런 놈들이 말이야. 거기서 주요한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망조가 될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자, 심기일전. 이제 그 날이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뭐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될지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때는 금년은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넘어가면 안 되지.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것이 좋고 그렇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나오게 이제 졸업하게 된 그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싶지만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하튼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신앙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뭐 허경영 총재님이 안 되니까 뭐 또 이렇게 뭐 카톡방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마지막 시험이다 이런 말도 있고. 나는 한결 같습니다. 이것이 나쁜 의미로서 한결 같다 뭐 맹신을 한다든지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자, 그만.